Korea Republic. 2012년 3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조추첨 결과 우리나라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레바논과 함께 A조에 포함됐습니다. 1차전 상대는 카타르. 1대0으로 레바논을 이기고 이미 승점 3점을 확보한 카타르는 홈에서 한국을 맞아 그 기세가 높았죠. 무더운 중동 날씨, 원정 경기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2주 전 소집된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는 밝았고 첫 경기에 대한 자신감 또한 높았습니다. 카타르보다는 대한민국이 한 수이고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카타르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내일 하고 싶습니다. 카타르전은 원톱 이동국과 활발한 좌우 공격을 펼칠 이근호, 김보경의 활약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2012년 6월 8일 카타르 도하의 알사드 스타디움. 전반 22분 유세프 알리에게 선취골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대표팀은 4분 후인 전반 26분 김보경의 패스를 받은 이근호의 헤딩골로 1대1 동점을 만들며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인 대표팀은 후반 10분 곽태휘의 헤딩골로 역전에 성공, 승기를 잡기 시작했고 후반 19분 교체돼 들어온 김신욱이 이동국의 패스를 골로 연결하며 3대1. 후반 30분에는 이근호가 자신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4대1 완승, 최종 예선 1차전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홈에서 열린 2차전, 최강희 감독은 카타르전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친 김보경, 이근호 카드를 한 번 더 꺼냈습니다. 중동 원정 나흘 뒤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레바논과의 2차전은 피로 누적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전반 30분 이근호의 크로스를 곧바로 김보경이 골로 연결시키며 기분 좋게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친 대표팀. 다시 봐도 참 인상적인 두 번째 골은 후반 3분경에 나왔습니다. 레바논의 코너킥 찬스를 막은 대표팀은 재빨리 반격에 나섰고 염기훈의 패스를 받은 김보경은 감각적인 슛으로 이날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2대0, 대표팀은 승기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후반 종료 직전 구자철의 쐐기골까지 나오며 레바논과의 2차전에서도 3대0으로 가볍게 승리. 이 경기로 한국은 승점 6점 조선두로 나서며 향후 일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일정상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초반에 이제 좋은 분위기로 그 최종 예선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전을 4대1 대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끄는 셈이 됐고요. 여기에 레바논전이 우리 홈 경기지만은 우리가 역시차를 극복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역시차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3대0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쩌면 레바논전이야말로 우리의 최종 예선 과정에서 가장 완벽했던 승리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카타르전, 레바논전 우리의 최종 예선 출발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9월 11일 3차전 상대는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펼쳐진 우즈벡전에서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는 조금 바뀌어 있었고 3차전은 최종 예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청용이 대표팀으로 복귀한 우즈벡 원정, 하대성과 고요한이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수비에 자리했습니다. 타슈켄트 파크타코르 센트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 예선 3차전은 경기 초반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거센 공격을 수시로 허용하며 초반 주도권을 뺏긴 대표팀. 급기야 전반 13분 코너킥 상황에서 기성용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선제골 이후 계속 끌려가던 대표팀은 전반 44분 곽태휘의 헤딩 슛이 필리포 시안의 발에 맞고 골로 이어지며 1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이어진 후반 12분 선발로 출전해 최종 예선 첫 골을 기록한 이동국의 한 방으로 2대1 역전에 성공하는 대표팀. 하지만 기쁨도 잠시. 2분 뒤 전반의 실점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후반 14분 코너킥을 이어받은 투르스노프의 헤딩 슛이 골로 연결되며 점수는 2대2. 3차전은 승점 한 점을 보탠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 상대가 니어포스트 쪽에 계속 그 붙이는 장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대비를 계속 했는데 실점 장면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 실점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즈벡과의 3차전은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미드필드 플레이의 실종 등 전체적인 전술의 틀을 갖추지 못했던 대표팀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멀고 중원에서의 효과적인 압박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이란과의 4차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수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미드필드 플레이가 실종되면서 공수 양면에서 중원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밀렸다는 점, 그리고 세트 플레이에서 좀 두 차례의 아쉬운 실점을 드러냈다는 것이 앞으로의 최종 예선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지지 않겠는가를 또 직감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한판이 됐습니다. 최종 예선 4차전은 우즈벡전에 이은 원정 경기로 상대는 중동의 강호 이란. 그 전까지 A매치 상대 전적은 9승 7무 9패. 하지만 테헤란 원정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격진의 박주영과 김신욱, 중앙수비 이정수를 빼는 등 큰 폭의 변화를 보인 4차전 포메이션. 2012년 10월 16일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이란과의 최종 예선 4차전. 전반전의 공격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후반 11분 이란의 측면 미드필더 쇼자에이가 퇴장을 당하며 수적 우위까지 점하게 된 우리 대표팀. 하지만 전술에 별 변화를 주지 못했던 대표팀은 수적 우세를 살리지 못하고 공격의 주도권은 이란에게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란의 프리킥 상황에서 우리 수비수를 맞고 나온 공을 네쿠남이 선제골로 연결시키며 1대0. 이 점수가 바로 경기 결과로 이어지며 대표팀은 최종 예선 첫 패배를 기록합니다. 테헤란 원정 경기 승리 또한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축구는 항상 결과로 얘기하는 거고 모든 게 그 경기를 지면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절대 뭐 실망하지 않고 그 나머지 경기를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전은 서너 명의 선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발 라인업을 우즈베키스탄전과 다르게 가져가면서 경기에 임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네쿠남 선수에게 오히려 한 방을 허용하면서 패하고 말았는데 역시 이것이 시사하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전체적인 전술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면면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점, 바로 이 좀 아쉬웠던 사실을 우즈벡전과 이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2013년 3월 최종 예선 5차전 카타르전을 앞두고 수비형 미드필더 구자철과 기성용이 동시에 선발됐습니다. 이 둘에게 중원 점령의 특령이 내려졌죠. 5차전은 김신욱